안녕하세요. 나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펭귄집사입니다. 이번에는 곱하기 레이어의 실전편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러프 컬러를 레이어 마스크와 레이어 효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 곱하기 레이어를 채색에서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하기 레이어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색의 3원색인 CMYK는 염료를 섞을수록 밝기가 낮아지는 감산혼합의 원리를 따르게 돼요. 곱하기 레이어도 이 감산혼합의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요. 보통 인쇄물이나 포스터에서 이 CMYK가 사용이 되죠. 이러한 인쇄물들은 외부의 빛이 이 인쇄물에 한번 반사가 되어서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쇄물은 염료의 혼합을 따르게 돼요. 이 CMY 를 보시면은 색이 서로 섞일수록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바뀌고 있죠. 곱하기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산혼합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조색할수록 점점점 블랙에 가까운 빛의 흡수량이 많아지는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나 어두운 색을 조색할 때 곱하기 레이어로 활용을 하죠. 그러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레이어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옐로우랑 마젠타랑 사이온 컬러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옆그림처럼 중앙에 블랙이 나왔죠. 그리고 사과도 곱하기 레이어로 칠해볼 건데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완전한 레드랑 완전한 그린으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완전한 레드로 곱하기 레이어로 칠하게 되면은 충돌되는 색이 없기 때문에 초록색만 곱하기가 작동이 되고 서로 충돌되지 않는 레드는 원색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초록색만 블랙이 나타나는 이유는 레드랑 초록이 만나면은 블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젠타랑 옐로우를 섞어도 색이 안 변할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마젠타랑 옐로우가 만나서 만들어진 색상이 레드이기 때문에 안 섞이죠. 색이. 초록색도 사이온이랑 옐로우가 만들어진 색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색이 안 섞이는 거고요. 마젠타도 이렇게 색이 안 섞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러한 원리 때문에 밑색의 색상과 곱하기 레이어로 칠하려는 색상이 서로 비슷하거나 가까우면은 크게 이 곱하기 레이어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밑색을 깔 때 조금 채도를 낮추거나 밝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상태에서는 곱하기 레이어가 잘 먹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곱하기 레이어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색이 탁해지거나 흐릿흐릿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량을 주기 위해서는 색상 조절을 해가면서 곱하기 레이어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명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고유명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색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고유명도란 건 어떤 색이나 산물이 가진 원래의 밝기예요. 명도 같은 경우는 이 사과가 빛을 받았을 때의 밝기의 수치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고유명도 같은 경우는 이 색상이 지닌 고유의 명도값을 나타내는 수치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명도값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명도에서는 왜 이 밑에 있는 사과와 같은 밝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명도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고유명도로 나타냈을 때는 이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명도값이 밑에 있는 초록색의 사과보다 더욱 낮은 명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진의 채도만 한번 빼볼게요. 채도만 빼게 되면은 명도값만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U를 누르시면은 이거 알아두세요. 색상, 채도 명도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도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명도값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고유명도로 나타나게 되면은 붉은색 부분이 좀 더 어둡게 나타날 겁니다. 고유명도로 이제 흑백으로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요. 표준에서 채도로 바꾸시고 흰색으로 깔면은 이렇게 고유명도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단순히 채도만 낮춘 거랑 그리고 고유명도를 확인했을 때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컬러 서클도 마찬가지로 같은 명도와 채도 값을 지니고 있는 이 색상이 고유명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명도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명도에 대한 수치값은 색상별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고유명도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성 모드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합성 모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조색을 하게 되면은 고유명도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레이어로 이 원색보다 거리가 먼 색상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원색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요명도와 이 원색을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되거나 아니면 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합성 모드들을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밑색을 어떤 식으로 깔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합성 모드가 잘 먹히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원색보다는 조금 뿌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로빈이 전반적으로 한색 계열이다 보니까 꽃다발의 포인트 컬러를 난색 계열로 줌으로써 로빈의 메인 컬러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포인트 컬러는 메인 컬러를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색을 구성하실 때 의도를 담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러스트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기회에 제가 색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밑색을 보정을 해볼게요. 본인이 칠한 밑색이 너무 난잡하다 또는 이 컬러 서클을 기준으로 서로 거리가 먼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면 컬러 레이어로 색상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선정한 메인 컬러로 전반적으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명도를 살짝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대비가 강하더라도 이 컬러 레이어로 어느 정도 컬러 서클을 기준으로 컬러 간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컬러 레이어로 밑색을 보정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곱하기 레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자를 깔아봅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채도가 너무 높고 명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곱하기 레이어의 효과를 크게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계열로 컬러를 발라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컬러로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약간 좀 채도가 높게 나왔죠. 이때 좀 더 세밀하게 색상과 채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U를 눌러주시면은 색상, 채도, 명도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걸로 본인이 원하는 색상과 채도를 그리고 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채도가 너무 높으니까 약간 조금 낮춰보고 컬러도 조금 푸른색 쪽으로 당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면을 쪼개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스크를 활용해가지고 명암 경계를 만들어 볼게요. 전에 그 영상에서 마스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만약에 면을 쪼개고 다시 칠했을 때 어떤 색을 발랐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컬러가 다르게 나왔죠. 그걸 방지해주는 게 이 마스크 기능이죠. 지워주고 다시 발랐을 때 원래의 색상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단차에 대한 깊이감도 신경을 써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큰 형태, 그림자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크게 쪼개주는 것부터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폴리곤의 형태를 의식을 하면서 양감 그림자나 캐스트 섀도우, 그늘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캐스트 섀도우는 이렇게 뜬 머리카락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는 이렇게 샤프하게 깔끔하게 면적이 떨어지게 되고요. 양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홈 섀도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그림자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일단은 투톤으로 면적을 다 쪼개준 다음에 마지막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게 좋고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초반에 명암 1톤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설계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면을 어느 정도 쪼갠 상황인데요. 곱하기 레이어의 단점이 선택한 색상으로 너무 통일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톤이나 이 꽃다발의 난색이 전반적으로 많이 죽었죠. 피부에는 혈색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버레이로 난색의 컬러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고유 명도도 별도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로빈의 이 장식 부분이 생각보다 고유 명도가 낮아요. 디자인 틀을 보시면은 백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고유 명도가 낮죠. 그래가지고 곱하기 레이어가 미처 어둡게 렌더를 해주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어둡게 눌러줄 겁니다.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장식 부분에 대한 명도 대비 값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약하게 나타난 이유는요. 아까 곱하기 레이어로 발라줬던 색상과 이 장식에 대한 색상의 거리감이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별도로 저희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명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곱하기로 진행했던 마스크 컨트롤로 눌러주시면은 한부 영역이 선택이 되게 돼요. 선택 범위 반전을 눌러주시고 마스크를 씌워주시면은 명부 부분만 칠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스크린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대비감을 좀 강하게 넣어봤고요. 투명도 조절해가지고 열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유명도랑 원색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조색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 레이어로 고유명도값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컬러를 발라준 다음에 이 선화 위에 리터칭을 하면서 묘사를 마무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번 완성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고유명도에 대한 설계를 좀 부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보았을 때 제가 무드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의 흐름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줬어요. 이때 시선이 걸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걸치는 구간에서 정지가 되는 요소들을 배치를 할 때 좀 어두운 밸류로 눌러줬어요. 그리고 얼굴 주변에서 강한 대비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대한 대비감보다는 윗부분에 대한 대비감을 고유명도와 그리고 명암에 대한 대비감을 강하게 설정을 함으로써 얼굴에 좀 더 주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오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무드를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곱하기 레이어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